아재들의 창업 창업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푹 들어오죠 제가. 뭐 먹고 네네. 있었는데 지금. 재밌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큰아재 구기모입니다. 자, 2017년 두 번째지만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고요. 정유년은 붉은 닭띠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420년 전 1597년 정유재란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이걸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네. 네. 이론군이. 네.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의 해군 승리와 명나라의 원조 그리고 조선의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항전한 끝에 이 외는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협상을 하다 결렬이 되어서 또 재침을 하죠. 예, 그거를 정유년에 다시 침공했다는 의미로 1597년 외의 침략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마지막 해전 뭘까요?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전.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던 해전이기도 하죠. 노량 해전입니다. 노량. 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적을 절대 살려두지 않아야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였던 해전이었고 대승을 거두지만 이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셨죠. 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은 쉬는 날이 얼마나 있는지, 뭐 주식은 오를지, 금리는 어떻게 될지, 뭐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도 다시금 꺼내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과 독일인이죠. 그래서 유태인은 금융, 독일인은 특허와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서론이 좀 벌써 눈이 감기시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인사부터 해주시죠. 장수죠.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친절한 성수씨 신성수입니다. 와우. 와우, 이제 안 틀려요. 네 안녕하세요. 밝음을 담당하고 있는 밝음아재 민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새 친절한 세이씨 박세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어디다 여기세요? 최근 이슈 트렌드 말씀해 주실 분 준비 혹시 하셨나요? 항상 제가 준비하죠. 아, 네. 역시. 역시. 제가 어제 이거 하고 자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에. 네. 저번 주에 근데 문제 또 아니 문제 아닙니다 이번 건 문제 아닙니다. 나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건 문제 아니고 네. 저번 주에 조금 이슈가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관련된 이슈가 좀 하나 있습니다. 방송상으로는 저번 주. 그렇죠. 네 이거 12월 말에 하여튼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이네요. 네 네이버가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선물하기 기능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걸 덧붙여서 지금 기프트 윈도라는 거를 윈도우? 네 기프트 윈도우. 기프트 윈도우. 네. 기프트 윈도우를 오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죠. 네, 그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네이버에. 네, 네이버 쇼핑 안에 기프트 윈도우라는 거를 지금 오픈을 해서 이 안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라인에도 연동이 되나요? 라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는 네이버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고요. 앱에서. 네, 네이버 앱, 웹 앱에서 볼 수만 있고요. PC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관계자가 하는 말이 네이버에서 선물 추천, 20대 여친 선물 등과 같은 검색 키워드가 많이 있고 스토어팜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기프트 윈도우를 오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토어팜에서 활동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판매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네이버가 이 선물하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고 있나? 그냥 카카오톡이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시장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나라고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요. 빼빼로데일 당일에만 빼빼로가 170만 개가 판매가 된대요. 와. 와. 그리고 대박이다. 그래도 더 놀라운 거는 크리스마스 이게 아마 2015년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요.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가 50만 개가 팔렸대요. 카카오톡에서만 와우. 선물하기가. 저도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카카오톡 관계자가 뭐 관계자의 얘기를 따르면 베이커리, 커피, 아이스크림 등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향수, 패션, 유아동, 의복 등 실물 상품의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수나 패션, 유아동, 의복 등이 뭐 베이커리,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죠. 직접 하고 네. 있는데 이런 뭐 향수나 패션, 유아동, 의복 등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스토어팜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선물하기 기능이 되고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하는 그러네. 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만약 지금 어떤 그런 쇼핑몰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요런 쪽의 상품을 아마 조금 비중을 둬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장악한 시장을 네이버가 어느 수준까지 따라잡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네, 가격 경쟁 등 아마 시장이 되게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그 스토어팜이 또 그거를 통해서 뭔가 좀 붐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토어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기존에 쇼핑몰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스토어팜 정도는 그 몇 가지 상품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새로 오픈하는 그런 기능들은요. 일단 광고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광고가 되더라도 되게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아직 시장 초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 생긴 기능들에서는 빨리 시장을 선점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 선물하기 기프트 윈도우 쪽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지금 이걸 제대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막 새로 시작되는 기능이라서 아마 MD들한테 아마 상품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가지고 빨리 시장에 진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2주 안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네이버에서 윈도우 시리즈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쇼핑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 네이버에서 이쪽 윈도우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O2O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이 선물하기 아마 기능을 더욱더 아마 키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기프트 윈도우, 그렇죠? 기프트 네. 윈도우 죄송합니다. 기프트 윈도우. 네, 기프트 윈도우랑 그다음에 스토어팜 스토어팜. 좀 주목을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또 네이버를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제 구글도 당연히 아니, 좋아요. 누가 네. 무시했어요 지금? 구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무시한? 네. 왜냐면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이버 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네이버 그 필요 없잖아. 구글에서 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쿠팡이 점유율이 지금 3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분 이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네이버 쿠팡 그 배송하기 서비스가 그 특급 배송 있죠? 쿠팡 특급 배송인가요? 아무튼 네, 그 배송하는 게 약간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쿠팡이 네이버랑 제휴를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쇼핑에 안 들어. 쿠팡이 검색이 안 돼요. 네, 그럼 타격이 네, 그러니까 타격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바로 3위로 떨어져 버리고 티몬이 이제 1위로 확 올라갔거든요. 이걸 보면 네이버는 우리나라 특히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트렌드 준비하신 분? 뭐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국내 그 포털 사이트들에서 검색되었던 우리 순위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오늘 미국 거기는 한데 이분도 좀 미국에서
2016년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앱들이 어떤 건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었던 게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사용량이 많다는 그런 거죠. 네네 맞아요. 사용량이 가장 많은 앱들 미국입니다. 미국 네. 1위가 뭘까요? 페이스북. 네 맞습니다. 1위가 페이스북이고요. 2위가 페이스북 메신저. 아 진짜? 네네 진짜? 메신저가 2위 12억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3위. 그다음에 4위가 구글 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내비게이션들도 되게 많고 뭐 다음 맵, 뭐 네이버 맵들 많이 네이버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구글 맵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위가 구글 서치, 6위가 구글 플레이. 이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구글 플레이가 6위였고요. 그다음에 7위가 지메일, 8위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9위가 애플 뮤직, 10위가 아마존 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온라인 쪽에 만약에 그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그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온라인 샵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존을 저는 한번 야마존이요? 아마존을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다닐 때도 했었거든요. 아마존이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 되게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존에 있는 상세 페이지는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뭐 이렇게 글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려하거나 좀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정말 간단한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제품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 저희 그 흔히 말하는 뭐 매트, 온열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올렸는데 그게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네네. 이걸 미국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미국도 은근 추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뭐 카펫이니까 바닥 맞아요. 온돌이 안 돼서 더 네네. 춥고. 아마존에 등록을 하고 제품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아마존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해외 배송 대행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보내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중국도 좀 조사해 주세요. 네네. 누구 데리고 올까요? 중국? 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해외로 판매하는 분들 네네. 많은데 미국 미주 시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속된 말로 쪽수는 뭐 중국이 갑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다 안 되는 거니까 네. 중국 시장도 특화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볼게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저번 주에 다루지 못한 것 중에 자료 관리랑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리고 협업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많아지는데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버노트가 네, 답이 아닐까. 네, 에버노트. 네. 그때 에버노트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많이 못 쓰거든요 에버노트를. 네. 저는 에버노트에 이제 보관했다가 이거는 절대 날아가면 안 되는 백업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중요한 거는 에버노트에 꼭 옮겨놔요. 그리고 제가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사실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프리미엄. PDF 문서 같은 거 넣어놓으면 왜 검색이 바로바로 네, 키워드만 맞아요. 넣어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항상 이렇게 막 집어 던져놓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런 검색 기반으로 해놓으면 우선은 찾기가 쉬우니까 그런 형태로는 저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폴더를 잘 정리해놔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폴더를 잘 정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서보다는 좀 이미지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좀 중요한 이미지, 고퀄리티 이미지 같은 경우에 뭐 나중에 재사용을 혹시라도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저장해두긴 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는 저는 그 구글 포토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관리는 구글 포토로 하고 문서는 사실 저는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대신 이제 필요한 뉴스 제가 뭐
여기에 이렇게 어쩔 때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뭐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에버노트로 바로 공유를 시켜가지고 그걸 한 번 더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이용을 하지만 저는 뭐 에버노트를 크게 이용을 못 하고는 있어요. 저는 에버노트 기능 중에서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갖다 상당히 많이 수집하는 편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구글 앨럿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제가 어떤 그 앨럿 기능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특정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정보를 에버노트 클리퍼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저장해 놓는 게 제일 많이 첫 번째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에 저희들이 이제 그 컨텐츠들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에버노트로 자동 저장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그 자동 저장이 아니고 뭐죠? 제가- IFTTT. 네, IFTTT 통해서 그쪽으로 싹 정보를 올려놔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다른 어떤 정보를 봤는데 내 거에다가 공유 포스팅하기는 뭐하고 다른 분들한테 좀 보여줄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나만 보게 해가지고서 제가 공유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흔히 말하는 창고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처럼 계속 쌓아놨다가 검색을 하면 다 그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밖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해당 특정 키워드. 그래서 어떤 포스팅을 해야 된다, 혹은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어디 나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일단 에버노트에다가 다 흔히 말하는 때려놓고요. 때려놓고 나중에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정보들을 갖다가 찾는 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구기모 강사님이 알려주셨던 건데 그 왜 페이스북 사진이나 글이나 이런 거 다 에버노트로 자동 백업되게 그때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쏠쏠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맞아요. 똑같은 거. IFTTT. 네, 네. IFTT. 그래서 그거 해놓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진짜 네. 그게 약간 해시태그만 잘 달아놓고 네, 하면 맞아요. 네. 글 검색도 되게 잘 되고 네. 이미지도 언제 어떻게 찾을지 SNS에서는 계속 스크롤바 내리고 할 때 그 해시태그 검색하면 진짜 쉽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활용하고 있어요. 네. 뭐 다들 너무 스마트하셔갖고. 그러니까 저만 안 스마트하네요. 아, 근데 저도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막상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잘해요. 정리 그쵸. 못하는 사람. 저 저도 같은- 정리 못해요. 네. 저도 정리 못하거든요. 저는 폴더를 되게 세분화시켜서 되게 나눠놓고 그러니까 아. 저한테 뭐 에버노트 덕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폴더 덕후기 때문에 아, 에버노트 덕후 할 수가 없는 거. 폴더명이 아. 어떻게 되나요? 뭐 각종 뭐 까마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꼬리를. 유틸리티 뭐 무슨 뭐 원래 사진도 정리를 잘해요. 있고 사진 안에 아. 들어가면 뭐 여행 사진 무슨 사진 있고 또 저희 회사 폴더 따로 있고 전 약간 잘해요. 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가면은 책꽂이를 딱 보면은 딱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오죠. 예. 네. 책꽂이만 딱 봐도 딱 성향이 나오죠. 느낌이 나와요. 근데 저는 들쑥날쑥 네. 책을 막 꼽아놓는 스타일인데. 가지런히. 예, 가지런히. 높이 맞춰서. 아니 그거는 뭐 근데 정확히 안 얘기하면 그렇게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저희 유전-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 하시는 그 거. 유전이 있다니까 유전이.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저는 얼굴에만 유전이 있어. 저는 대신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랑 부지런한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엄청 부지런하세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집에서만 게으른. 여기에서 아마 오전에 녹음하는 사람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걸요. 그 여기 오전에 맨날 비어 있어요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방송은 네. 보통 이제 오후나 저녁 때 많이 하니까. 또 목이 풀려야 되니까 또. 네, 그 오전에 이렇게 일찍 우리는 잠긴 시작하시는 방송. 그러니까 졸음 방송. 방송. 멍방송. 네, 멍 네. 때리는 방송. 아까 잠깐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에버노트는 사용법은 사실 그냥 유튜브 가셔서 몇 개 영상만 보시면 되고요. 아까 IFTTT는 IFTTT.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나 혹시라도 더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 링크를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 내가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 때 좋아요를 누르면 그 사진 자체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IFTTT에 있기 때문에 IFTTT를 따로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자료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료라고 하면은 제가 좀 세분화를 해봤어요. 파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신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 이제 메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진, 영상, 그리고 스크랩, 그다음에 이메일, 문자,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웹페이지나 즐겨찾기,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이제 디지털이고, 그다음에 아날로그로 돼 있는 페이퍼.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볼 때 발생하는 자료들인데, 각각의 어떤 것들이 좀 유용할지 그냥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메모 부분은 아까 에버노트가 가장 좋다라고 또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 스크랩도 마찬가지로 IFTTT를 이용해서 에버노트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파일 관리,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우리 민 대표님은 폴더로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고 네. 파일 관리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파일 관리. 저는 네. 사실 파일 관리는 지금은 저는 엔드라이브를 써요. 예. 그러니까 엔클라우드를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이버 엔클라우드.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강의나 저는 이렇게 기관별로 이제 다수의 기관에 일회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교환이나 그 안에 이제 뭐 강사 규정이나 이제 제출 서류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번 갔다 온 곳이 또 다시 앵콜 강연 같이 또 다음 해라든지 다음 학기 때 또 다시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잘 수합을 안 해놓으면 다음번에 갈 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또 다시 만들어야 또 다시 되고. 새로 만들어야 네, 되고. 새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의라는 폴더를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교환 그리고 워크북 그리고 강의 뭐 관련 서류 해가지고 3개 폴더로 또 나눠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넘버링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 교환 관리를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짓말 하셨는데.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음. 정리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리 아니 잘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것만 해요. 나머지는 다 때려 넣는 거 원래 맞고요. 나머지 다 그러고. 아니 근데 왜냐면 교환 중에 중요한 게 날아가서 제가 백업을 못해서 그 컴퓨터 날아가고 하드 날아가고 이런 경우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 교환 중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에버노트에 막 때려 넣는 건요. 실제로 이렇게 러프하게 막 편집하다 말고 원본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원본에서 예를 들면 추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원본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 원본은 다 에버노트 같은 데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다 이렇게 정리 안 된 채로 러프하게 넣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넣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PDF로 보관을 했는데 PPT가 없어서 나중에 수정하기 되게 힘든 경우들도 네.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에 딱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PDF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RPDF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하면 이미지처럼 그냥 포토샵처럼 텍스트 넣고 다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몰 PDF에 가서 네네. PDF를 PPT로 이제 변환. 변환해도 네, 되고. 그쵸. 저만 아크로베스 쓰네요. 아. 저는 어도비 거 정품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어도비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어도비가 예전엔 비쌌는데 지금은 가족이 많잖아.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많아. 월 뭐 정액만 내면 쓸 수 있게끔 바뀌어가지고 클라우드로 쓸 수 있게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자체 클라우드가 있나요, 어도비도? 네, 어도비도 있습니다. 어. 어도비 클라우드가 와. 따로 있는데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파일을 저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원드라이브를 좀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원드라이브를 잘 안 썼는데 윈도우 10에서 사진 폴더랑 뭐 제가 원하는 문서 폴더가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네네. 네, 그 공유로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안 쓰다가 요즘에 새로 쓰는 게 원드라이브로 사진이랑 문서들을 다 글로 넣고 있어요. 용량은 뭐 유료로 쓰시나요?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득 이제 가득 차가지고 5기가죠 무료로. 저기 그 정품을 쓰면 네. 정품을 쓰면 오피스 네, 오피스요? 네, 오피스 정품을 오피스 쓰면 정품 쓰면 1테라예요. 네 1테라. 네. 네. 저도 오피스 정품 쓰고 그럼 있거든요. 1테라겠네. 네 1테라에서 1테라가 꽉 찼다. 아니 이제 차고 있어요. 거의. 아, 왜냐하면 1테라가 네 왜냐하면 원드라이브를 이 지금 사람도 더 크고. 원드라이브를 D 드라이브에다가 아 그죠. 네 해놓고 제 뒤에 이제 D 드라이브라는 거는 윈도우가 아닌 다른 제 데이터 데이터를. 드라이브를 해놓고 뒤에 있는 것들을 원드라이브랑 공유를 시켜놔요. 근데 뭐 집에 있는 것들, 뭐 노트북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있고 또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데스크탑이 있고 있는데
데스크탑은 데스크탑만 사실 보이고 노트북은 노트북만 보이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집에 가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폴더는 따로 공유를 해가지고 노트북에서도 같이 보게끔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네, 원드라이버 조금 차고 있는데 원드라이브 좋아요. 네, 저는 원드라이브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구글 드라이브랑 그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에버노트, 원드라이브 다 유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제가 협업 때문에 쓰는 거고 에버노트는 뭐 나머지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원드라이브를 왜 쓰냐? 원드라이브는 제가 오피스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유료로 맞아요. 쓰고 있기 네. 때문에 원드라이브 자동으로 쓰는데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글 드라이브나 뭐 그 앱 아이클라우드보다는 원드라이브가 훨씬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용량이 많아지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자체만 유료로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료로 써야 될 시기가 왔다면 오피스 365를 그냥 구매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 그게 저렴한 예, 거죠. 그 비용만 내면은 원드라이브 1테라를 네, 주기 1테라 때문에 어. 그리고 오피스 365 결제를 하면 PC 한 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쓸 수 있어요. 요금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세 대를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다섯 대를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 청취하시는 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은 대부분 학교에 학생 할인되죠. 오피스 365를 무료로 깔아주는 학교들이 네.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아. 예, 오피스 365를 쓰면서 원드라이브도 유료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일반인들한테는 원드라이브가 좀 파일 관리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어.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가서 PC를 열었는데 오피스가 설치 안 돼 있다. 하지만 원드라이브에 접속을 하면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음. 네, 원드라이브 저 강추를 드립니다. 또 뭐 저는 네.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정한 덕후가 네, 또 컴퓨터가 나오셨어요. 보통 이제 뭐 맥 포함해서 노트북 2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하는 사무실 같은데도 그냥 데스크탑이 3대, 그러니까 여러 대를 또 공통으로 쓰다 혹시 보니까 주식하세요? 여러 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일단은 첫 번째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크롬에서 그 구글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면 일단 전체가 다 환경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쓰든지 간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갖다 좀 손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메일을 자기의 주 메일로 쓰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도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해야 굉장히 된다는 좋은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초창기에 지메일로 이제 메일 시스템 전체를 바꿨어요. 구글 쪽으로 바꿨는데 그 전에만 해도 엔드라이브에 파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엔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구글에다가 첨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옮기거나 그러니까 두세 번 작업을 했었는데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메일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게 바로 그냥 붙여가지고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메일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도 첫 번째 좀 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메일 또 많이 쓰시잖아요.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기도 하겠죠. 근데 전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진들만 주로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포스팅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상에다가 정보를 올릴 때 그냥 핸드폰으로 뚜뚜뚜 찍은 거를 엔드라이브로 바로 올라가고 혹은 블로그나 포스트에서 포스팅할 때도 따로 별도로 어디 사진 불러오지 하지를 않고 그냥 엔드라이브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거를 바로 클라우드에서 불러오기. 바로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뭐 자영업 하시거나 소상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나 혹은 포스트나 이런 컨텐츠를 갖다가 본인들이 좀 이렇게 포스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연동된 엔드라이브 그리고 엔드라이브에 사진을 올린 걸 바로 포스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아니 무슨 클라우드를 그렇게 다 많이 써 하나를 차라리 용량을 갖다 크게 쓰지라고 하는데 각 클라우드마다 단순하게 그냥 저장 용량이 얼마짜리입니다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활용을 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과 연결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 365 내가 엑셀 혹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엔드라이브에 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오피스 365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오피스 쪽에 있는 우리 원드라이브인가요? 네, 네,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에다 올리시는 게 작업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따지시면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냈던 그 소상공인 실전 SNS 마케팅 네. 책에요. 제가 모바일 사진 클라우드 자동 백업 방법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랑 블로그 리뷰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클라우드 마케팅 비밀과외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모바일 사진 클라우드 자동 백업 이렇게 검색하셔도 제 유튜브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저는 있어요. 그거보다는 친절한 세인 씨를 검색해서 네. 그 채널에 있는 걸 다 보시는 걸로. 아, 그래도 좋죠. 구독하기까지. 예. 잘했죠. 친절한 세인 씨 마케팅 비밀가에 예, 하시면 그 책에 나온 영상 수록된 게 또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책을 보고 영상을 부족한 함께 부분을 QR 코드로. QR 코드로 보신 다음에 채널 구독하기까지. 아, 너무 좋죠. 깨알 네. 자랑. 저희 깨알 자랑. 4명 다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은 구글 포토가 좋은데 블로그용 사진은 네이버 네이버 엔드라고, 클라우드. 네이버 네. 클라우드 쓰시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용량이 DSLR로 찍으신 분들은 플리커 쓰시면 좋고요. 아, 너무 좋죠. 네, 영상도 저는 다 구글 포토로 지금 하고 있고 스크랩은 아까 IFTTT나 아니면 에버노트 말고도 포켓이라는 앱이 또 포켓. 있어서 포켓을 쓰시면 좋고요. 종이로 된 거는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사실 종이로 된 거 다 스캔해 갖고 에버노트에 넣어놨는데 그거는 알아서 그건 진짜 한- 덕후. 네, 덕후. 즐겨찾기는 크롬 쓰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구글의 지메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메일로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별표를 쳐놓거든요. 별표를 치면 그것도 IFTTT 설정하면 그게 에버노트에 같이 저장이 돼요. 아, 중요 메일로 하실 네. 때. 네. 네, 문자도 그렇게 쓰고 있고 SNS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가 질문은 뭐냐면 고객 관리 툴이에요. 고객 관리 툴. 사실은 창업하고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면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객이 된 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객 관리 툴을 어떤 거를 쓰는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혹시 아니면 툴이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좋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요. 오픈 채팅방. 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채팅방을 개설을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특정 그 채팅방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익명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내 설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채팅방 들어올 때 자신의 프로필 정보 그대로를 가져와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것도 이제 내가 설정을 뭐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임의의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도 올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비공개 채팅방처럼 익명성으로 하느냐 두 가지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모임의 성향상 자신의 프로필을 그대로 불러오는 형태로 해서 제가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절한 세인 씨의 C자를 알파벳 C로 했어요. 그래서 친절한 세인 씨의 사람북닷컴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룹 채팅방을 오픈 채팅으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그 링크를 이제 모임이 끝나면 단체 사진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돌리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태그를 건다든지 해서 이제 모임 오신 분들한테 알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런 게 중요한 게 요렇게 모인 분들이 또 이렇게 친목도모가 되다 보니까 또 다음 모임에서 또 다시 우르르 몰려서 다시 와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이 그 자발적으로 소모임도 만들어 나가고 뭔가 이렇게 끈끈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 모이고 뭔가 약간 서로 돕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저는 되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네. 1인 기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 뭐 병원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옐로우 아이디 또 많이 쓰시잖아요. 옐로우 아이디가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나 이벤트를 갖다가 푸시를 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푸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그게 한 달에 10,000건이라는 것. 이거는 엄청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미지를 붙이고 만약에 그 쇼핑몰이 있다라고 하면 쇼핑몰 링크를 붙여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카탈로그 형태로 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카탈로그형 이미지로 구성을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쿠폰,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뭐 할인 쿠폰, 연말 세일합니다, 네. 연초 이럴 때 쿠폰 등을 또 붙여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총 4가지의 발송하는 형태들이 옐로우 아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건 옐로우 아이디에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친구 모으는 게 그렇죠. 친구 힘들다는 모으는 거죠, 게 처음에.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어서 정보를 푸시해야겠다고 할 때는 좀 푸시하는 전략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모으는 전략 같은 경우는 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광고가 있거든요. 원래 옐로우 근데 아이디 전혀 난 소용없다고 네네. 생각해요. 예.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근데 그거 돈 내고 하시지 말고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매장 같은 경우는 왜 요즘 병원 가도 많이 있잖아요. 백화점 가도 앞에 뭐 카카오톡 친구 돼주세요. 땡땡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두 명씩 좀 차근차근 모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낼 때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광고만 잔뜩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삭제 그냥 차단. 삭제 차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마케팅 자체가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고객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뭐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고 혹은 주말이 되면은 뭐 이번 주말 뭐 따뜻하게 보내세요. 뭐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사말을 좀 붙이고 뒤에다가 살짝만 현재 하고 있는 뭐 이벤트나 혹은 뭐 주말에 뭐 저희 매장에 오시면 뭐 조금 더 뭐 할인을 해드린다거나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뒤에 붙여서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광고성 멘트로만 다 집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잘하는 게 사실 진성화제 본인 옐로우 아이디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항상 메일링 같이 와요. 광고성으로요? 네, 광고가 오는데 광고 앞에다가 이제 되게 이제 지금 인사말이나 그죠. 네, 이런 맞아요. 약간 네. 좋은 글귀나 명언이나 이런 것들 이슈 같은 거를 붙여 오시니까 정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특히나 옐로우 아이디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옐로우 아이디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의 이 대화 목록 창에서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카톡인 줄 알죠. 네, 카톡이라고 느끼고 이제 오픈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냥 오픈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데 근데 사실 저는 옐로우 아이디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사용자는 항상 옐로우 아이디를 따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편해요. 네네. 사용자는 옐로우 그래서 아이디 답장이 안 오는구나. 네. 그래서 별도의 관리자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대부분 온라인 쪽이고 네. 여기 참여하는 이 그 사람들 자체 연령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좀 안 맞는 맞아요. 부분이 굉장히 네. 많이 있어서 큰 네.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저는 개개인별로 고객들을 좀 맞춤 형태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락처에 메모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메모에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분들을 것 같은데. 만나서 음. 어떤 것들을 뭐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분들이 어떤 것들 문의했는지 언제 전화를 했었고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꼼꼼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는 구글 주소록과 연동을 해서 쓰면 좋은데 이제 구글 주소록 쓰기가 이 스마트폰에 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저희 광고인데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에 보시면 구글 주소록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관리해야 되는 B2B를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저는 에버노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뭐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들을 에버노트로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구글 주소록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콜노츠 프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콜노츠 프로 이거는 구글 주소록에 메모한 내역이 전화가 올 때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 유료이면서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아이폰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안드로이드만. 네, 창업 이런 쪽에 그 고객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또 쓸 수 있는 좋은 툴이 있다면 네. 스토어팜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 기능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톡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을 좀 연동을 시켜가지고서 사용을 하시면은 비슷한 이렇게 고객들한테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메모를 갖다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서 네이버 톡톡 기능을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팜 그다음에 이제 모두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쓸 수 있는 고객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톡톡이 있다. 단 아직까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완전히 또 새로운 거 있나요? 툴? 그 문자 저 되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문자 아직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왜냐면 고객들 리스트 있는데 내 핸드폰에 내가 고객 리스트가 1000명이야. 문자 어떻게 보내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보내시는 거 물론 그게 좋긴 한데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찾아보시면 저도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업체 공개하겠습니다. 뿌리오라고. 저도 뿌리오 써요. 네네, 맞아요. 뿌리오. 저 써봤어요. 뿌리오가 좀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오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문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 핸드폰에 만약에 그 고객들 연락처 혹은 뭐 연락처 한 3000개 저장돼 있다. 그거 다 이제 엑셀로 변환해서 뭐 그쪽에다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엑셀로 저장해서만 주면 그쪽에서 별도의 리스팅을 해가지고서 중복되는 그 전화번호 다 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저장을 따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자 그래도 난 문자야 혹은 문자가 필요한 문자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엔 동의 꼭 받으셔야 돼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선거하시는 분이 저희 가족 중에 계셔가지고 제가 문자 잘못 보냈다가 그분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보냈다고 해서 저희 막 그 밑에 SNS 밑에 카페 막 어디서 전화번호 알았냐.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줬는데도 그분들 기억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주 친한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실 때는 맞아요. 그 광고에 대한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시스템을 좀 잘 하셔야 될 게 저도 어제 막 찾아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자만 보내는 시스템을 갖춘 홈페이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뿌리오 같은 곳은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에 해당되는 문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을 저촉받지 않도록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그 뭐 수신거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선거용 문자 발송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코너 자체가.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하면 이제 가로 광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메일도. 부분을 근데, 자동으로 이제 근데 그 그럼 다 광고만 시스템-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나한테 수신 동의를 수신을 수신 동의를 동의를 했느냐. 했느냐 안 맞아, 했냐가 맞아, 되게 맞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설문지로 그런 것들 받을 때 밑에 한번 써주면 좋죠. 네, 정보 수집에 동의하겠냐 꼭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협업 시스템은 어떤 것들을 도입하는 게 좋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요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번. 네. 근데 협업은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스마트 아니죠. 저희 SNS 마케팅 책 쓰면서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협업 네, 구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회의록 같은 것도 하나를 작성하면 전부 다 같이 접속을 해서 동시적으로 뭐 편집 수정도 다 할 수 있고 해서 되게 편하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클라우드 하나의 주소를 공유를 하면 다수의 각각의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그 폴더가 보이게 되고 안에 자료를 각각의 위치에서 업로드를 하면 하나로 수합해서 딱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 공유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아마도 구글 드라이브 쪽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또 보면 기업들은 사내 메신저를 되게 많이 쓰죠.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혹은 잔디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 갖다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협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우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협업을 하려고 하는지, 문서를 공유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지, 혹은 단순하게 어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로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제조 기반이다라고 하면 또 전혀 달라지거든요. ERP나 이런 시스템들이 또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에서 이제 제조를 전에 했었기 때문에 ERP를 한번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또 회사에 맞게 ERP를 갖다 구축을 하려고 했더니 진짜 수천만 원 들어요. 예, 거의 네. 억 단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 정도까지의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5만 원짜리 사내 메신저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하려고 하는 수준 레벨에 대한 것부터 일단 잘 확인을 해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의 중요성은 일단은 신속하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보안이 안전한 보안. 것인가, 네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세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가 아직까지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업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동해서 스카이프라든가 뭐 구글 행아웃 등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문서를 같이 할 수 있는 형태, 너무 좋죠.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용 메신저 잔디라든가 잔디. 이런 것들을 네. 쓰시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동시에 이렇게 쓰면, 예를 들면 지금 회의록 작성 중이고 중요한 내용을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저희 회의록 문서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찾는데 좀 귀찮거든요. 그럴 그쵸. 때는 회의 주관자가 그 문서의 주소를 잔디나 잔디에다가. 뭐 이렇게 메신저에 뿌리면 그걸 통해서 바로 타고 들어올 수 즉각,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메신저가 같이 기반이 되면은 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쓰실 때 협업 중에서 카카오톡으로는 협업 안 하셨으면 아, 좋겠어요.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내보내기 안 되고 네네. 찾을 그러니까 수 없고 그전 내용 안 보이고 같은 팀끼리라고 해서 이제 팀끼리 뭉쳐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뭐 이제 단체 톡방 만들어서 협업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데 실제 업무 효율 자체도 엄청 떨어지고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나갔다 들어온다거나 새로 팀원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은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봐서 카카오톡으로는 업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게 뭐 보안상 혹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남기고 하는 부분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다 하셨는데 뭐. 네, 초반에 많이 달리셔가지고. 네, 저는 라인을 좋아합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 떨어졌어요. 가장 떨어졌어? 저희 더하면은 다 죽을 네, 거예요.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네. 배고픕니다. 이 저희. 정도로 저희가 오늘 좀 급하게 마무리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알아본 거는 자료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리고 협업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아재들의 창업톡에 글을 직접 올려주셔도 되고 메시지로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동안 우리 민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옐로우 아이디 24시간 동안 아무도 아직 연락이 없어요. 저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게.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좀 규모를 좀 키워서 기업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뭐 전시회나 박람회, 뭐 B2B 수출, 바이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정보를 사실은 얻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재들의 창업톡에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신이사님이 전문이시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좀 많이 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해볼게요. 그 부분을 할 거고, 나는 이거랑 분명히 이렇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수 시장만 보고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수입 수출이 기반이 되면서 규모를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청취 잘 해주시고요. 저희 아재들의 창업적 청취를 하시면 매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용 절감도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에 저희 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뵐 거고요.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재들의 창업톡 검색하면 저희 채널과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재들의 창업. 창업. 갑자기 안녕히 웃겨. 계세요. 저 인사 바이바이. 하려고 그랬는데. 끝 인사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 해주고 좀. 오늘 막 던지죠 제가. 막 던져. 근데 원래 아재들의 창업도 그거 네. 중간중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근데 네. 지루할 틈이 없네요. 지루할 아니 중간에 없어. 말 좀 지루할 더듬을 틈이 때, 없네요. 말 더듬을 때 더듬을 때 한번 해주세요. 아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썰렁할 때 네.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